최근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걷기 열풍이 막 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 올레길이 시작이 된 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 넘었겠죠? 15년? 그렇죠? 예. 2007년도에 제주 올레길 1코스 개장식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한 15년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열풍이 지금 일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리산 둘레길을 시작을 해서 강화 나들길, 그다음에 서울 둘레길,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이제 코리아 둘레길이라 해가지고 4,500km가 거의 지금 개통을 다 지금 이 돼서 네. 이제 DMZ 평화의 길만 이제 완전히 개통이 되면 되는데 뭐 해파랑길이다, 남태령길이다, 서해랑길이다 해가지고 네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어요. 그럼 전국을 이렇게 둘레길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동해안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 450km.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저기 해남 땅끝마을까지가 1,480km.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목포 해남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강화도까지가 1,800km. 와우, 머리 좋으시네요. 그것까지 그거 외우시고. 외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저도 걷기를 매주마다 하고 있어서 네. 작년에는 그 저기 어디죠? 김포 평화누리길. 대명항에서부터 해서 예, 평화누리길입니다. 평화누리길 연천으로 해서 또 문산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그 98km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오, 그러셨군요. 오래 걸으셨네요. 98km인가 198km인가 헷갈리네. 와우. 그러면 98km, 와, 산티아고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산티아고를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 먼저 소개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네네. 네, 그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둘레길을 다니면서 혹은 걷기를 하면서 그 여행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정경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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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석 여행 작가님 잠깐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경석이고요. 이 걷기를 방금 말씀하신 2007년도부터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는 거의 전 코스를 이제까지 많이 다녔고요. 산티아고를 2번 다녀왔고요. 이거. 우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3번째 산티아고를 떠납니다. 다음 주에 가시나요? 네. 그러면 보통 이 여행 일정이 어떻게 돼요? 산티아고는 보통 걸으면 한 달 걷습니다. 네. 800km를 걷게 되면 하루에 한 20km 평균 잡으면 40일 정도? 이 정도 근데 잡는 거죠. 20km 더 걸어요. 25에서 30km 걷습니다. 그럼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주로 지난번에 다녀오셨던 코스는 어떤 코스였나요? 지난번에 다녔던 산티아고 길은 산티아고 길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도시인 생장피에드 데 포르라는 데부터 걷기 시작을 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걷는 800km의 여정입니다. 네, 와. 맞습니다. 산티아고란 뜻이 어떤 뜻인가요?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세인트 야곱, 세인트 야고. 야곱. 와우, 산티아고 이 길이 참 많군요. 그런데 이 800km를 30일 날 젊은이들은 뭐 28일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시부터 출발해서 몇 시에 숙소에 오는 거예요? 대개 해가 뜨기 전부터 걷기 시작을 해서요. 네. 한 2시 정도까지 걸어요. 2시? 왜냐하면은 그날 빨래 해가지고 널고 말리고 저녁 준비를 해서 먹고 일찍 자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산티아고 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정영석 선생님의 그 간단한 그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지금 처음부터 뭐 이런 여행 작가 길을 걸으셨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행 작가가 되셨나요? 예.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1981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번 직장부터 해외에 이 정육 공장이나 화학 공장 짓는 그런 프로젝트의 영업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나갈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컴퓨터라는 게 나온 게 한
80년대? 80년대 말 80년대 말 그때부터는 중반. 네. 노트북을 들고 다녔었어요. 어이구 굉장히 그 당시 빠르시네. 노트북은 지금 007 가방만큼이나 컸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컴퓨터 이렇게 뒤통수가 컸잖아요. 네, 그때도 노트북이 있었군요, 같이. 네, 그렇죠. 네. 그걸 들고 다니니까 특히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는 이 시간차가 많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 또 호텔에서 아니면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무료한데 그때부터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다니는 여행을 기록해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 얘기는 별도로 따로 쓰는 거고요. 네. 우리가 해외라는 곳은 우리가 사는 삶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신기한 내 눈에 보기에 좀 남과 다른 것들을 늘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것이 별로 없을 텐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초기 통신에 하이텔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PC 하이텔 통신. 있었죠. 네, PC 통신. 예. 그때 하이텔에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다 지속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때부터 그 해외 다니는 여행기를 쭉 올리고 아울러 이후부터는 이 국내 여행을 다니는 것도 늘 글을 썼습니다. 근데 글이라는 게 여행하고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 2, 3일 지나면 지명 잊어먹고 내가 뭘 먹었는지도 잊어먹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즉시 써놓으면은 내 기억에서도 기억을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남들에게 좋은 벤치마킹이 되더라고요. 아, 어디를 가면 무엇이 먹을 거 있고 어디를 가면 무엇을 볼 게 있고 그 당시는 여행 작가라는 타이틀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블로거라는 타이틀도 당연히 없었고요. 네. 단지 요즘은 예. 내가 그렇게 써놓은 글들이 남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블로그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네. 이전에 개인 이 서버를 하나 인터넷 회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계속 써놓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네이버가 그래도 좀 오래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전에 인터넷 회사들은 몇 년마다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이텔 없어졌죠. 뭐 네티앙 없어졌죠. 네티앙. 하나포스 없어졌죠. 천리안 없어졌죠. 네.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마다 내 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런 뒤부터는 반드시 내가 문서로 따로 작성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다 남았어요. 그렇군요. 저도 그 팟빵에 제 음성을 녹음을 해서 올렸는데 제 파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문서를 이렇게 목소리를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튜브하고 네이버 TV, 오디오 그리고 카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책의 주제는 뭐였나요? 첫 번째 책 주제는 길을 걸으면 내가 보인다라는 책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쓴 책인데요. 그 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의 코스들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주 올레길이 생기고 강화도 나들길이 생기고 또 지리산 둘레길이 생기면서 전국 곳곳에 조금씩 걷기 코스들이 생겼어요. 이게 늘 눈에 그런 기사만 보이는 거예요. 신문에서. 그래서 새로운 길이 생겼다 그러면 찾아가서 걷고 그리고 이 여행 작가라는 이 어떤 본능인지도 모르겠는데 길을 걷고 나서 집에 오면 반드시 그날 글을 썼어요. 그 쉽지 않은데 막 피곤하고 이러면 그래서 이제 여행 작가를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책을 펴내시게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 여행 작가 협회 정회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한국 여행 작가 협회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정회원으로 이렇게 회원증을 줍니다.
근데 교육비는 얼마 정도예요? 네? 교육비도 있나요? 교육비 몇십만 원 있어요. 아, 그 그러시군요. 하여튼 그 단순하게 그냥 블로거에다가 자기의 여행기를 올린다기보다는 그 여행 작가 협회를 통해서 정의원으로 자격을 갖고 글을 쓰게 되면 그게 출판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나요? 그것도 있고요. 저는 어, 굳이 그거에 대해서 커다란 욕심은 없고요. 단지 내가 쓴 글을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아까 내가 얘기한 전국을 걷고 난 뒤에 글을 많이 써뒀잖아요. 네. 근데 어떠한 계기가 있었어요. 음, 제가 2011년도에 직장을 다니던 중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어떤 큰 중병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어떤 질병을 발견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암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몇 년도시라고요? 2011년도에요. 2011년도.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고 이제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내가 썼던 글이 우리 인터넷이라는 게 내가 사라지면 싹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썼던 글을 책으로 만들고 싶다. 해서 나온 책이 그간에 써놨던 글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 가지 코스별로 해서 책을 쓴 게 길을 걸으면 내가 보인다라는 표제로 책을 써냈습니다. 그게 발간이 그럼 된 연도가 어떻게 되죠? 2011년도 가을에요. 2011년 가을. 그게 첫 선생님, 번째 책이 되겠고요. 네. 책 표지를 보니까 발이 있는데 이건 선생님의 발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디자인 회사에서 네. 여기서 걸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건강이 좋아진 건가요?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걸으면요. 물론 어떤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걷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암을 수술하고 나서 걸었다기보다도 그 이전부터 걸었으니까는. 근데 걸으면서 첫째 정서적으로 좋아요. 제일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도심지를 걷는 것보다 네. 주로 자연 속을 걷길 좋아하거든요. 자연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고요. 네. 길을 걸을 때는 같이 걷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주로 이렇게 도심지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랑 색깔이 달라요.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죠?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자연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상태에서 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도 늘 기분 좋은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그러면서 또 길을 통해서 늘 내 자신의 모습도 특히 혼자 길을 걸을 때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나는 어떻게 앞으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작은 내가 가장 속한 가정에서부터 직장, 사회까지 내가 어떤 친구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책 타이틀이 길을 걸으면 내가 보인다라고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이게 단순하게 그 운동도 좋겠지만은 그 본인의 일상을 이렇게 힐링도 하고 또 자기가 살아온 그를 뒤돌아보면서 약간 이제 반성도 해가면서 자기의 정신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네, 저도 이게 낭독을 하면 자기를 찾는다. 낭독을 하면 길이 보인다.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데 제가 낭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예. 좋습니다. 낭독 아나운서라 목소리도 좋고 한데 그래서 지금 예.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낭독 얘기가 나오십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길을 걸으면 내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낭독을 하면 비로소 자기 낭독도 자신을 보이나요? 찾는 거거든요. 네, 길을 그래서- 걸으면 낭독도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 낭독을 하면 비로소 나를 찾는 거죠. 힐링이 되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가는 것보다 네,
이게 자연 길을 걸으면서 혼자 고독 속에서 때로는 걷는 것도 좋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길을 걸을 때부터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숲에서 아니요.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기대하는 그 아, 시간들, 아. 뭘 준비하고 코스 미리 확인하고 잠은 어디서 할 것인지 그렇죠. 이걸 여행 미리 계획을 할 때가 지금 맞아요. 기분이 좋죠. 여행 계획을 할 때 예. 제일 설렙니다. 예. 이번에는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런 어. 것들이요. 우리 저희 그 김 네. 선생님, 정영석 선생님 그 오늘 출연하신다 그래가지고 그좀 블로그도 좀 들어가서 읽어보고 또 유튜브도 산티아고 뭐 이렇게 걸은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새삼 이게 정말 재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이제 여행 작가 이야기에서 이제 산티아고 길을 이제 두 번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예, 잠깐 광고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광고. 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고요. 선생님이 정말 아직 너무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여행 짐을 싸고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미소가 쫙 펼쳐져가지고 너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세요. 우리 보성님도 여행 갈 때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시나요? 그럼요.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이랑 이제 트레킹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한 3년 가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등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등산을 하게 되니까 등산보다는 이제 걷는 게 더 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짧게는 한 10km도 걷고 그날 따라 좀 이렇게 뭐 많이 걷게 되면 20km 정도도 걷는데 뭐 우리 서울 둘레길이나 뭐 이렇게 북한산 둘레길 또 양평에 또 양평 물소리길 좋은 길이 많거든요. 네. 춘천까지 가는 길도 좋고 그래서 그 가깝게 둘러보면 참 좋은 길이 많은 것 같아요. 강남 쪽에도 이제 강남 둘레길도 있고 서초 둘레길도 있고 자 이런 둘레길들을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가까이서 찾아서 건강도 참 찾고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여행 작가 정경석 선생님을 모셨는데 그 우리 선생님이 그 산티아고 작가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가요? 제가 산티아고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는 사람들한테 만나면 늘 산티아고 얘기를 하고 네. 권하고 또 그거를 할 때 제가 막 엔돌핀이 막 솟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미소가 가득한 거 보니까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면 산티아고가 무슨 뜻인지 아까 잠깐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티아고라는 뜻은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세인트 야고. 세인트야고 이게 종교적인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야고보랑 그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제자로 써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 야고보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제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니면 다행히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는 어딘가요? 사마리아는 제가 그 대답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땅끝 얘기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땅끝 왜냐하면 얘기. 예. 네, 좋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건 또 땅끝이 길어져요, 한참. 네네. 한참 길어지니까 사마리아보다는 네. 땅끝. 왜냐하면 땅끝. 성경에 정확하게 예.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그랬어요. 가라. 예. 오케이. 자,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죠. 네. 시작. 아니, 제가 모르요? 땅끝까지. 땅끝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땅끝이 어디까지일까요? 다시. 여기 편집하려면 어려우니까. 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질문 시작.
아, 여기서부터.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땅끝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끝은 스페인 땅끝을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맞아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야고보가 네. 그 길로 갔다 오면은 혹시나 자기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땅 끝에 갔어요. 가서 전도를 계속 그냥 간 게 아니고 계속 전도를 하며 갔겠죠. 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 잠시 예루살렘으로 와라. 근데 돌아왔는데 그만 야고보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아이고. 아, 왜 아. 제목이 뭐였어요? 그 당시나 로마는 로마 제국주의에서는 모든 자기네 로마 신을 믿는 이외에는 다 거의 다 제거 대상에 섰으니까요. 그때는 기독교가 기독교예요. 인정이 안 됐을 그렇죠. 때였었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잡혔으니까 근데 처형을 당한 거죠.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걷어가지고 땅끝으로 보냈어요, 다시. 네, 거기가 스페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8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쪽 지역의 목동이 이 하늘에서 별빛이 어느 지역을 비추는데 약 언덕을 비추는데 그 언덕을 파보니까는 그 안에 조개 껍데기로 묻힌 유골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가리비. 네. 그렇죠. 가리비. 가리비로.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주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주교가 그거를 검증을 해보니까 이거는 야고보의 시신이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 시신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네. 그 가리비의 상징이 야고보의 직업이 어부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건 야고보일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거기를 성지로 정했어요. 근데 궁금하네요. 왜 가리비로 이렇게 씌어서 그 유골이 발견이 됐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게 무덤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같이 흙으로 덮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지길로 이제 로마 순례길로? 교황청에서 이제 그 지정이 되고 네. 그게 이제 1100년도 즈음이 되는 거죠. 이제 정한 때가 약 800년도. 800년도. 예, 800에서 900년도 정했는데 900년도. 그 당시에 그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의 그렇죠.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를 순례하자니까는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겠어요. 그 길은 그냥 순례의 길이 아니었었어요. 죽음의 길이네요. 그렇죠. 거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죽음의 길이었었고 그 당시에 무슨 교통 편의가 있었겠고 무슨 뭐 마을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그 길이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간다고 생각할 때 그 길은 상당히 먼 길이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와. 근데 궁금한 게요. 왜 사람들은 이 800km나 되는 이 길, 한 달의 여정을 가지고 이 길을 갈까요? 이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네. 그 길은 자연이 또 그렇게 좋아요. 거의 스페인의 시골 지역, 거의 농촌 마을 아니면은 그 야고보가 혹은 그 이후의 성직자들이 그 길을 가면서 수없이 많은 성당을 지었어요. 선교를 하고. 아, 마을마다 이렇게 거쳐가는 길마다 이제 성당들이. 그렇죠. 커다란 대도시마다 거대한 성전이 생기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니까는 그 길은 완전히 종교의 길이 됐고 물론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은 달력으로
7월 25일이 주일이 되는 날을 성야고보의 날로 정했어요. 근데 그게 매년 오는 게 아니고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와요. 아, 일요일 7월 25일. 그때 수없이 많은 성직자들이 가요. 그게 바로 지난해였었거든요. 네. 7월 25일이 주일이 되는 해가. 아, 근데 지난해에 코로나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춤주춤해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럼 그 성야고보의 날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유난히 순례자들이 많아요. 보통 이게 산티아고 길이 프랑스에서 시작되는 프랑스 길이라는 길도 있지만 갈 수 있는 그 산티아고까지 가는 여러 가지 길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녀오신 거는 첫 번째 다녀오신 거는 이제 프랑스 길을 그렇죠. 통해서 다녀오신 거고, 그다음에 북쪽 길도 있고, 네. 그다음에 포르투갈 길도 있고, 네. 그죠? 근데 지금 그 가장 걷기가 좋다는 길이 프랑스의 길, 800km인데 그 피렌체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피레네 산맥. 피렌체가 아니고 피레네. 네. 근데 그 계절이 어떨 때 계절이 가장 좋은가요? 아, 걷기 좋은 계절이? 영화 더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저의 길. 션펜? 더웨이라고 네. 할리우드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션펜? 처음에는 미국에서 그 산티아고 길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화 더웨이의 주인공이 마틴 쉰. 마틴 쉰을 아시겠죠? 네. 찰리 신. 근데 마틴 신. 마틴 신. 네, 맞아. 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그 영화상으로 마틴 쉰의 아들이 산티아고 길을 걷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마틴 쉰이 직업이 의사였었어요. 그냥 여기서 내 그냥 직업을 계속 받지 왜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느냐. 네. 그래가지고 처음 이 아들이 그거를 나도 내 나름대로 살고 싶다 해서 걷다가 그만 첫날 피레네 산맥에서 사망을 해요. 악천후를 만나서. 아, 그래서 미국도 유명하게 돼 있는데요. 그 프랑스 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자면은 그 시작하는 곳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도시인 생장 피에드 데 포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피레네 산맥을 넘는데 생장 피에드 데 포르란 도시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생장이 세인트 야고보, 성 야고보. 프랑스에서는 이전에는 요즘은 야고보를 자크라고 부르지만은 옛날엔 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야고보의 이름이 나라마다 달라요. 네. 미국에선 제임스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라마다 달라요. 프랑스에서는 장으로 불리는 예. 거네요. 그 세인트 장 피에드 데 포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나간 길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나간 길. 그래서 대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제 800km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왜 우리 아들이 그 길을 갔는지 그 길을 간 거죠. 네, 아들의 배낭만을 짚고 예. 걸으면서 그냥 왜 이 길을 걸었는지 투덜투덜하면서 길가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여행자들하고 마찰도 가지면서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화합을 해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아들이 원했던 게 이런 삶이었구나. 어떤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네. 우리 지금 더 웨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우리 선생님 그 걸어보시면서 만난 사람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떤 분들이 좀 많으셨나요? 거기는 거의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 첫째 피레네 산맥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용기를 북돋워줘요. 대개 첫날 출발한 사람들이 거의 끝에까지 같이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같이 걸어요. 피레네 산맥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몇 킬로미터죠? 높이가? 예, 그 높이가 네. 약 1,400m 되는데 해발 한 600m 높이서부터 걸으니까 800m를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든 코스면서도 볼거리가 많은 이런
곳이라고 전망이 참 전망이 좋습니다. 좋고 네. 그리고 그 가는 계절이 봄, 가을이 좋다고 이렇게 네, 맞아요. 예, 이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예, 겨울에는 그 길을 못 올라가게 해요. 그렇죠. 눈이 많이 와서요. 봄에 가도 눈이 녹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땐 4월에 갔었는데 그때도 눈이 있었고요. 네. 가을 두 번째 갔을 땐 가을에 갔었는데 그때도 역시 눈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6월, 7월, 5월, 6월, 7월 혹은 가을, 9월, 10월 이쯤이 가장 좋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아오게 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어느 날 이 독일 여자가 네. 네. 유모차에다 아기를 안고 아기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걸어. 유모차에다가 예, 우와. 그럼 애기도 같이 그 산티아고 길을 온 거예요? 그렇죠. 오 마이 갓. 그렇지만은 네. 거기는 이 가능한 서로 개인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잘 안 물어봐요. 그렇죠. 예. 서로 또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마음이 통하면 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산티아고 길 걸으면서 막 산을 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유모차를 끌고 산을 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 제가 가다 보니까 그분을 보고 제가 아기를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면서 제가 아기를 데리고 내려가고 그분은 유모차를 이렇게 몸에다 벨트를 매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고 또 다른 좀 기억에 남는 분은 나이가 무척이나 많은 할머니가 또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머나. 연세가 얼마나 대비했을까요? 그래서 그건 실례이지만 제가 연세를 물어봤어요. 어, 80세가 넘으셨더라고요. 80, 우와. 80이 넘었는데도 거기를 오신 그것도 거예요? 배낭을 메고. 이야. 어머. 그래서 할머니 죄송하지만은 왜 걸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와. 80.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랑 바이바이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2시간 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우와, 할머니 멋지다. 82세에 산티아고 길을 건넜다니. 그 할머니도 결국 800km를 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완주를 했는지 왜냐하면 모르겠지만 서로 그런 걸 별로 연락처를 이렇게 한번 그냥 가다 보면 만나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다 걷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다가 힘들면 그냥 대중교통수단 혹은 택시로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도 해요. 아, 다 그러면은 완주하는 것은 걷다가 아니네. 힘들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그 산티아고 길을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패스포드도 뭐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 준비들이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준비라기보다도 산티아고의 원칙을 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우선 생장에 도착을 해서요. 거기다 내가 지금부터 걷는다 하고 순례자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다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는구나. 신고를 하면은 크레덴셜이라는 거를 줘요. 네. 크레덴셜이 뭐냐면 겉에 표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펼치면은 안에 이렇게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스탬프를 찍을 수 이게 있게 돼 있네. 이 스탬프를 마을마다 숙소에서도 찍고요, 관공서에서 찍고요, 뭐 소방서에서 가서도 찍고, 카페에서도 찍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는 곳마다 찍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날짜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 날짜를 보고 맨 나중에 산티아고 도착해서 이 사람이 며칠 걸었는지 확인을 해요. 아, 그래서 그 증명서를 다 네. 걸었다는 증명서를 끊어주는데 네. 이 사람이 그 하나하나 그 날짜 수를 재가지고 이 사람은 799km를 걸었습니다 하고 여기다 연필로 써줘요. 그렇다고 이게 증명서가 가서 어디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나에 대한 그냥 증빙 자료일 뿐이고 자료일 뿐이고 그냥 나에 대한 긍지일 뿐입니다. 긍지.
저렇게 이제 증명서도 해주고 네. 네. 이렇게 이제 패스포드를 이용해서 이 패스포드가 숙소를 그 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숙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숙소를 알베르게라고 그래요. 알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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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원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베르게에서 순례자들을 위한 저렴한 숙소가 있고 네. 또 저렴한 숙소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자는 그런 도미토리식이에요. 우리 제주도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도미토리. 예, 그냥 침대 2층 침대가 한 방에 몇십 개씩 있고 그런 데서 자는 거는 좀 싸요. 그런데 거기는 이 크레덴셜이 있어야만 들어가요. 순례자로 인정받은 어. 사람만 들어가요. 네.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조금 좋은데 뭐 좀 비싼 예를 호텔에 들어서 들어가서 큰 도시에는 좋은 호텔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저 에어비앤비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패스포드가 그런 그 숙소를 싸게 이게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저기 조개비처럼 생긴 저거는 뭔가요? 이 조개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야구보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배낭에다 이거를 메고 달랑달랑 아, 거리면서 다녀요. 아. 우리 김영숙님은 지금 목걸이처럼 이렇게 아까 걸으려고 아니 보니까 아까 이거 목걸이로 해도 되겠어요. 여름에 근데 피서지에 이게 가서는. 상징이 있어요. 네. 이 조가비의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조가비의 무늬가 네. 네. 이렇게 방사선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래가 예, 예. 그게 한 곳으로 모이죠. 그죠? 이렇게 다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아, 네. 네네네. 그러니까 한 곳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예요. 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야고보를 발견했을 때 덮었던 조갑이라고 해서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고요. 네. 이 그 아까 이제 질문하셨듯이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를 향해서 이 마드리드에서 오고 저 바르셀로나에서도 오고 뭐 저 또 그런 의미가 포르투갈에서도 오고 있겠구나. 전 유럽에서 다 오거든요. 네. 그거를 상징하는 뜻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 산티아고 길에 오시는 분들이 국가별로 따진다면 뭐 따질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통계를 내봤어요. 아, 통계까지? 그 네. 산티아고 순례자 사무실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아, 네네. 처음에 산티아고 길이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게 네. 언제일 것 같아요? 뭐 2010년도 전인가요? 90년대? 어디서 잠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올레길이 생기면서 올레길을 만드신 분이 김명숙 씨가 네네네. 산티아고 길을 다녀와서 우리나라도 이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올레길이거든요. 그게 2007년도 예. 즈음이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아. 그 전에는 기껏해야 1년에 통계적으로 몇십 명만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올레길이 생기면서 조금씩 100단위, 200단위로 올라갔어요. 아, 결국은 이제 제주 올레길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티아고 길도 알려지게 되고. 예. 제일 그때부터 많이 이제 오는 가게 거는 된 이제 거구나. 스페인 사람이고요. 그렇죠. 거의 스페인 한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80%가 스페인 사람이고요. 네. 가까운 인근 국가 이태리, 프랑스에서 많이 오고요. 프랑스, 그리고 뭐 독일, 독일. 인근에서 많이 오고 그리고 캐톨릭이 종교인 국가인 이 국교인 국가들 남미. 아. 남미에서도 많이, 많이 오고요. 오고. 실제 언어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좀 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일본 사람들이 별로 안 오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 세컨드 이 붐이 일어난 게 언제냐 하면요. 이 스페인 하숙이라고 아시죠? 스페인 하수? 뭐 드라마인가요? TVN에서 최근에 못 봤어요. 그 산티아고 길의 어느 마을에서 네. 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숙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 뒤로 그때 다시 몇십 배로 늘고요. 또 그 다음 늘어난 게 언제냐 하면은 이 가수 G.O.D가 네.
그 길을 한 일주일 정도 걸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은요, 한국의 모 여행사가 네. 산티아고 상품을 가지고 매일 몇십 명씩 보내요. 아이고. 산티아고를 여행 상품으로 오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어쨌든 그 스페인어를 하는 그 분들, 유럽에 계신 분들 이외에 두 번째로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네. 하는 거. 그렇게 많이 가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좀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이 그 인근 국가 사람들은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게 지속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늘 숫자를 유지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산티아고 길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둘레길도 좀 얘기가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제주 올레길이 이제 서명수 기사장이 처음 1코스를 시작한 게 2007년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대략 한 15년 정도 즈음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 그 걷기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둘러보면은 뭐 서울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뭐 북한산 둘레길부터 뭐 여기 이제 각 그 뭐 강남, 서초 뭐 송파 할 거 없이 그다음에 조금 지방산을 가더라도 그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연을 좀 훼손하는 것도 있어요. 둘레길이 좋긴 하죠. 지구의 환경을 지켜야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이 아니 둘레길 얘기하시니까 둘레길로 인해서 산이 좀 나무들을 이렇게 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오히려 둘레길이 생기면서 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길을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이 보호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네. 산이 그거는 제가 사라지는 면도 말씀드릴까요? 있죠. 네, 이런 해주세요. 둘레길은요, 둘레길을 만든 건 근본적으로 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네. 단지 이전에 그냥 어부들이 다녔던 길, 농부들이 다녔던 길을 걷는 것 뿐이에요. 이전에 이 산길 다니던 그 길을 그대로 하고 단지 이거는 있어요. 이전에 농부들은 자기가 이 농사 짓는 땅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지리산 둘레길을 다니면 그런 표식을 많이 봐요. 이렇게 길을 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요. 이렇게 길을 다 잇기 위해서 때로는 개인 사유지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데 가끔 이렇게 좀 인식이 좀 안 좋은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길에 농작물이 있으니까 따가지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맞아요. 경우 지리산 둘레길을 2바퀴를 돌았는데 가끔 그 주민들이 제발 농작물에 손대지 마세요 하고 쓰기도 해요. 저도 그 제주 올레길을 한번 걷다가 7코스인가 6코스인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감귤들이 이렇게 손을 뻗치면 잡힐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그 담이 났잖아요. 네. 근데 먹고는 싶은데 이 손이 안 가지는 거야. 이걸 아무도 보지는 않지만. 근데 그 제주도에 그 가다 보면 감귤이 그냥 노랗게 익어가지고 그쵸, 따고 이제 막 싶죠. 따고 싶고 목이 예. 마른데 막 그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거를 한번 주워서 먹은 적은 있어요. 저는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네, 적어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것을 이 허가 없이 먹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길을 걷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제주 올레길에 올레라는 뜻이 그 뭐 스페인어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데 제주에서 쓰는 전통적인 방언이라면서요? 그 그게 원래 제주 올레의 뜻은요. 그 바다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좁은 길. 올레라고 합니다. 올레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올레. 방언길이라고 예, 방언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스페인어로는 또 무슨 올라가는 뭐 하이 뭐그 맞아요, 그렇죠? 투 보러 가면요. 투사가 소를 찍으면 올라 그래서 외칩니다. 아, 맞아, 그게 맞아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생각나네요. 그런 뜻에서 나온 뭐 말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올레는 우리 전통적인 예, 제주 맞습니다. 방언입니다.
네, 그리고 올레길 얘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산티아고 길을 가려면은 한 달 정도 여정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경비는 얼마나 될까요? 하기 나름입니다. 저같이 완전히 발 어디 자동차 같은 거 이용 안 하고 숙소도 그냥 늘 다 같이 자는 그런 숙소를 이용을 하면은요. 네. 하루 비용이 하루 비용이 기껏해야 먹는 비용까지 합해서 20유로도 안 들어가요. 아, 한 달이면 600유로. 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100만 원이 안 밑으로 들어가는 들어가요. 거예요? 저는 아. 그렇게 걸었어요. 아, 근데 그렇지 않고 네. 이 좋은 데서 자고 뭐 먹는 것도 늘 사 먹고 저는 그 스페인 다닐 때 거의 매일 해 먹었거든요. 아, 거기서 숙소에서. 어떻게 해먹죠, 주로 요리를? 해먹는데 주로 이제 그 스파게티? 파스타. 요리가 이렇게 만들기 쉽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딱 비행기를 타고 나가면 그때부터 한국 음식을 안 먹어요. 아, 어머. 그것도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한 달을 다녀도 네. 이 밥 먹고 싶은 쌀밥을 먹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김치를 먹고 싶은 욕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 비용은 뭐 기본적으로 들겠지만 왜냐하면 뭐 저녁에 이 요리가 안 되는 데는 나가서 사 먹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비용은 들겠지만은 한 달간 경비로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데가 아마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좋은데요? 그 식사도 식사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저녁 때 모여서 와인도 많이 먹고 한다면서요? 와인 한 병이 얼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와인이 비싸잖아요. 보통 한 만 원, 2만 원 예, 한 사는 게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와인 한 병이 4유로 4, 뭐, 5천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니까 사람들이 네. 각 1병씩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 맞아요. 먹는. 맞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나처럼 외국인들은 거의 다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요. 네. 근데 자기가 만든 요리를 넣고 말씀하신 것처럼 와인을 한 병 사와요, 되게. 네. 그러면 와인이 상에 가득하죠.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오면은 10사람이 열 그러다 병이 보니까 되는 뭐가 거예요. 되겠어요? 파티가 되겠네요. 파티가 됩니다. 축제가 저 되는 같은 거예요. 경우는 네. 이제 조금 이제 해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조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멕시코어도 이렇게 스페인어죠. 네. 멕시코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좀 해요. 아. 그래서 그런 모임에서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낄 수가 있고 제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를 잘해요. 아, 노래 한곡 청해도 될까요? 그래서 특히 이 전 세계 노래들을 많이 알아요. 특히 현지 민요들 이런 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많이 알아서 블로그에 보니까 기타 이렇게 치고 계신 거 잠깐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숙소에 기타가 있으면은 네. 다 불러만 놓고 다 같이 노래 시켜요. 그럼 완전히 와. 막 축제가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저절로 그 다음 날 길에서 만나면 다 나한테 어깨 두들겨주고 무척 친해져요. 그러니까는 네. 길이 재밌어지죠. 그 여행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너무 밝으시고. 네,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근데 저기 뭐야 그 다음 주에 또 어디 또 가신다고? 뭐 네, 제가 이제 산티아고길을? 그 프랑스 길을 2번 다녀왔는데 예. 원래 2년마다 갈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졌거든요. 그렇죠. 2018년도에 다녀온 뒤로 2020년도에 갔다 올까 생각을 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터져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미루다가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들면 더 못 갈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포르투갈 길을 걸어볼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어이구. 이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부터 리스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시작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그럼 뭐 몇 킬로나 되나요? 700km. 700킬로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땅끝까지 걷는 게 또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럼 800킬로. 800km. 그러면 이제 프랑스 저 출발하는 길이랑 거의 같은 그렇죠. 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리스본에서부터 걷기를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와우, 선생님, 그러면 이게 배낭도 막 사람들 걷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크던데, 그거 이렇게 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하기 나름인데 배낭은 네. 자기가
그 안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소한의 우리 옷 같은 것도 뭐 여러 벌 필요 없고요. 여벌로 한 벌씩만 있으면 되고 뭐 장비도 최소한의 가벼운 걸로 준비하고 그런 걸로 하면은 한 10kg에서 12kg 정도 그 정도 배낭 메고 다닙니다. 10kg. 아유. 그 많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무거워서. 아니라 저는 아예 가지를 못 하겠네요. 10kg면. 1kg만 갖고 다니세요. 그걸 그러면은 이번에 그 포르투갈 길은 여정이 한 며칠 정도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한 28일에서 30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25km, 30km를 걷는 거네요. 야, 뭐 만약에 제가 가다가 힘들면 하루 이틀 어디서 뭐 걷지 않고 쉬고 그러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서 돌아오는 여정을 조금 여유 있게 잡습니다. 혼자 이번에도 가시나요? 예, 혼자 갑니다. 야, 혼자 갈 때와 몇 사람이 같이 갈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이 처음에 제가 산티아고 왔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갈 때 자기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네. 실제로 내가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선뜻 나도 같이 가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길을 걷다가 어느 날 한국 가족을 만났는데 부부랑 딸이 세 명이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잘 맞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늘 의견이 세 개예요. 너무 힘드니까는 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거기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하고 같이 걷는 게 제일 좋아요. 현지에서. 내가 오늘은 나 저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사람 여기까지밖에 못 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좀 천천히 가고 좀 멈춰서 맞아요.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사이를 더 나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혼자 가서 현지에서 친구를 만듭니다. 그게 방법이네요. 그러면 여성들이 혼자 가려면 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가요? 그게 갑자기 그거 아니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혼자서 예. 가니까요. 여성들이 제일 혼자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네. 혹시라도 외국이라 말도 안 통하고 혹시 나쁜 사람이 있을까봐. 우리가 유럽 여행을 다니면 수없이 많이 소매치기 당하고 폭치기 당하고 그러잖아요. 네. 적어도 산티아고에서는 그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길이 한 길이고 네. 그 길을 누가 도망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난 눈들이 많아요. 난 상상도 안 해봤는데. 아니 왜냐면 그런 여성이기 일에 대해서? 때문에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을 많이 아. 했거든요. 그럴 수도 근데 있겠구나. 의외로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혼자 와요. 아. 그리고 혼자 와서 같이 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혼자 와서 혼자만 걷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이 또 같이 즉시 걷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첫날부터 의기도 앞해요. 아, 우리 같이 가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겠네.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안전 문제는 한번 떠나야겠네요. 떠나서 거기서 만납시다. 근데 이 배낭의 문제네요. 이거 배낭. 아니야. 그것도요. 배낭은요. 네.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게 되면 배낭을 옮겨주는 동키 서비스가 있어요. 우와, 진짜요? 돈끼? 동키. 말 같은 망아지. 거. 망아지. 음. 아. 동키 서비스라 그러는데 네. 그 서비스. 나는 오늘 다음 마을은 어디까지 걷겠습니다 하고 아. 배낭에다 표시를 해놓으면은 네. 우리 같이 이제 택배 서비스예요. 퀵 서비스. 아. 집만 들어서까지 네. 기다려다 주는 그래서 서비스구나. 그 다음 마을에 아. 그 숙소까지 갖다 줘요.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네요. 예. 걱정할 게 없네요. 네, 그 몇 비용이 한 명으로 3, 와도 4유로 되겠네. 돼요. 그럼 요즘 10kg 정도 비쌀 쌓고 수도 와서 있어요. 네. 10kg를 몽키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뭐 카페 같은 데서 택시를 불러서 가도 되고요. 근데 걸었는데 그 배낭이 없어요. 네. 그럴 경우는 그 배낭은 대개 어디서 찾냐면요. 그 마을의 우체국이나 그런 데서 가면은 내 배낭이 있어요. 배낭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뭐 집 문제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네. 그죠? 그러네요. 네, 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면 정말 예, 스페인 말로 노 프로브레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와, 60이 되기 전에 한번 가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가시는 길 잘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다녀오시면 또 책을 또 한 권 또 펴시게 되겠네요. 아, 감동이 있으면요. 아, 내가 근데 아마 새로운 길이니까는 네, 그렇죠. 이 포르투갈 길에 대한 책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 길은 진짜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척 네, 많습니다. 그 길에 따라서 포르투갈 길은 좀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길에 대한 책이 많은 이유가 음, 그만큼 그 길에서 감동들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아, 아무튼 산티아고 길도 참 좋은데 우리 한국의 코리아 둘레길, 그다음에 네. 뭐 서울 둘레길 좋은 곳이 멀리 가지 많습니다. 마시고 가까운 그래서 곳에서 체력 하시면 단련을 좀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네.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산티아고를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갔는데,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금 이제 주로 하고 싶은 희망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아, 제가 여행 작가를 하고 산티아고 길에 대해서 이름도 나고 있다 보니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모든 직장 생활을 다 끝마치고 작년부터 그냥 혼자 여행 다니고 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같이 여행기를 쓰는 사람들을 블로그 생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그 지역의 유명한 곳들을 탐방하고 글을 쓰게 해요. 네. 그래서 지난 봄부터 제가 인천시와 부천시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출판사에서 그 경기도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참 바빠요. 여행 재밌으시겠네요. 다니느라고요. 인생이 즐겁네요. 그리고 또 여행 다닐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평상시에 하듯이 다녀와서 글 쓰는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해도 내일은 어디 가고 모레는 어디 가고 인생을 아주 즐겁게 여행을 다니시고 살고 계십니다. 노년의 삶이 정말 즐겁네요. 네, 듣기만 해도 즐거운데 우리 작가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굴을 보니까 막 싱글벙글하면서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활짝 하신데 그 여행 얘기만 나와도 막 그냥 힘이 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부럽고요. 아무튼 길을 걸으면 내가 보인다. 정경석 선생님의 책을 한번 가까운 도서관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책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길을 걸으면 내가 보인다. 길을 걸으면 내가 보인다.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이 두 번째 책 산티아고 까미노 파라다이스. 이 산티아고. 파라다이스라는 뜻은 이 길을 다녀와서 이것이 천국이다 생각해서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 번째 책은 산티아고를 2번 이상 다녀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책을 하나 썼거든요. 다시 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서로 공조를 해서 근데 이게 책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책을 보관해둔 창고가 불나버렸어요. 어머, 그래서 대박날 이거는- 조짐인데요? 이거는 단종됐습니다. 저거는 몇 년도에 발간하신 건가요? 2018년도인가? 몇 년 안 나고 그때 안 됐네. 발행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대박 나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한번 하시고 끝내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소중한 시간 노년의 삶을 여행과 글쓰기로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 우리 정경석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여행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가님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또 행복해 하십니까? 지금까지 출연한 출연자들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보성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뭐 평상시에 그 걷기를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가까운 그 둘레길부터, 우리나라 코리아 둘레길 4,500km부터 먼저 정복을 한 다음에
산티아고 길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감히 말씀드리자면 꿈을 너무 원대하게 갖지 마시고 아, 그 이렇게 꿈을 그렇게 원대하게 꾸게 되면 또 안 좋게 또 뭐 흐지부지 되는 수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가까운 길을 많이 걸으시면 네,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지금 당장이라도 바깥으로 나오시면 길이 보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걷는 걸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경석 작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시청자들 분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길에 대한 소신은 이렇습니다. 길을 걸으면은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걸어요. 산은 이 앞사람의 발 뒤꿈치를 보고 걷지만은 길은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고 걸으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 소재는, 얘기의 소재는 거의 다 자연이에요. 그 삶의 어떤 그런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같이 길을 걸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한번 같이 산티아고 길을 한번 나서 보세요. 서로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